낮엔 성교육, 밤엔 성인물, 성범죄자들의 교도소 생활 충격 실태. 이번에 적나라하게 그 실태가 드러난 겁니다. 버젓이 돌려보는 성폭행 성인 만화의 내용을 보면요. 이 수위가 너무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만화 내용이라든지 성폭행의 장면을 엿보는 모습이라든지 신체 은밀한 부위나 성행위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성폭행 성인 만화책을 성범죄자들끼리 버젓이 돌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도소에 이런 만화책들과 이런 서적들이 들어가도록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교도소 수감자, 석 달 전 출소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있던 방에 9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12년을 받고 들어온 50대 아저씨도 있었다. 낮에는 성교육 받고 와서 밤에는 성인물 잡지를 보면서 침 흘리고 있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현직 교도관 A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만화책에 있던 대로 환각물질을 넣어서 성폭행한 적이 있다. 나도 해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영웅당처럼 한다는 거예요. 현직 교도관 A씨가 현재 교도소의 상황을 얘기해 준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궁금증은 아니 도대체 성범죄자가 그것도 교도소에서 성인 만화를 어떻게 반입을 했으며 이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 현행법에선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 지정이 안 되면 수감자들이 마음껏 반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만화책들이 유해 간행물로 지정이 안 된 건가 그렇다면 2014년 유영철이 교도소에 성인물을 반입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에서 이런 공문을 내리는데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유해 간행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당시 법무부 공문이 유해 간행물만 아니면 된다라는 근거로 해석이 돼서 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범죄자와 일반 범죄자들이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성인물을 돌려보게 하고 있는데 현직 교도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세 방 걸로 한 명씩 있다. 같은 방 일반 사범이 보는 걸 밤에 몰래 보는 거다. 즉흥적인 지침을 내리고 난 후에 지금 교정당국에서는 아무것도 취하고 있지 않다. 김보현 박사님,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복역 기간 동안에 이 성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교화를 받고 당연히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정부 당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서 이 만화책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잠깐만 묘사를 했지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미성년자, 두 번째는 성폭행에 관한 내용,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현직 교도관이 이 내용을 폭로하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그런 만화책에서는 환각물을 집어넣어갖고선 성폭행하는 뭐 이런 내용들까지 있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의 환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하고 난 뒤에도 똑같은 재범을 하는 확률들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자발찌까지 태워갖고서는 결국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되지만 전자발찌를 채우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까? 우직구쇼에서도 몇 차례 보도해드렸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건은요. 8살 나영이를 성폭행했던 그 조두순이라고 하는 그 악랄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하게 되는데 3년 뒤면은 벌써 이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조두순이 3년 뒤에 만기 출소한다. 2020년이면 벌써 12년이 지나서 만기 출소를 하게 된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그 교도소 내에서 적게는 100시간, 많게는 300시간 동안 이 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받지만 낮에 가갖고서는 그런 형식적인 교육받으면 뭐합니까? 밤에 다시 와갖고서는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성인물들을 돌려보면서 침을 흘리고 다시 한번 상상하게 되고 그 안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있었던 내용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희덕거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재발되는 사건들이 발생된다라면은 결과론적으로 이 정부 당국이 수감하는 기간 동안 제대로 한 역할을 못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고 저는 진짜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영원히 이런 사람들은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몰래카메라 범죄에 한해서도 뭐 그 화학적 거세를 사실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교도소 내에서 제대로 된 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아니 교도소에는 제가 알기로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건데 물론 김우식 교수님은 그 이런 책 저 반입 안 했죠.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들어갔다 오셨지만 반입 안 그 했죠. 안에서는 엄격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저도 이제 예전 생각이 나서 생각을 돌이켜봤는데 제가 그때 복역할 당시에 제가 반입했던 것은 일단 그 영어책. 그다음에 이제 역시 또 계속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운동권 서적들 좀 같이 반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보는 건 이제 성경책도 보고 그렇습니다. 성경책도 보고. 그다음에 시간을 보는데 제일 중에 소설책이니까 그 당시 봤던 게 김용의 이제 소설 같은 건 좀 무협 소설 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이 문제는요. 지금 김병인 박사님 진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게
그 개인의 자유와 그다음에 성범죄자의 성적 어떤 쾌락과 자극을 계속 주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지금 복역하고 있는 그 수용자들도 개인의 인격적인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법무부에서 공문 나온 것처럼 예.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유해 도서로 판명되지만 않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수감자들도 뭔가 책을 그럼요. 읽을 네.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들어오니까 이게 어렵네요. 당연히 생각보다. 성범죄자한테는 그 성폭행 관련된 성인물이 들어갈 수 없겠지만 교도소라는 게 그 안에서 다 같이 삽니다. 독방에 있든 아니면 홍급방에 있든 간에 같이 돌려보기 때문에 예. 다른 일반 범죄자가 가지고 들어와서 성범죄한테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문제를 저는 생각해 보면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교도소 내에 저 성인물 같은 건 아예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조금 좀 독단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도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이 TV를 다 실시간 시청을 못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수용자들의 개인적인 인간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모든 TV 시청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면 이건 사실 사회로부터 경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인물과 관련된 것은 일반 범죄자를 하더라도 예. 교도소 내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성범죄자들이 그걸 간접적으로 돌려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개인의 품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반입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여전히 성범죄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유혹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예 제도적으로 교도소 안에는 성과 관련된 이런 그 잘못된 이런 그 어떤 성인물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엄격하게 교도소 내의 기준을 만들자라는 건데 정승희 의원님 근본적인 궁금증인데 아까 뭐 이런 좀 끔찍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혹은 뭐 교복 엿보는 모습 아니 이런 것이 애초에 어떻게 책으로 엮여서 합법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합법적인 성인 만화 내용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합법이면 교도소로 맘대로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그게 안 됐던 건지 브레이크가. 생각해보면은 예. 그 현재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그 간행 유해물로 지정된 거 빼놓고는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른 생각하기에는 유해물 기준이 좀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했지만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사회적 통념상 납득이 안 되는 걸 배배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풀어주니까 예. 그 기준에 따르면 현재 법의 기준에 따르면은 들어가는 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에 유해물로 좀 광범위하게 좀 묶여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출판을 할 때 네, 출판을 할 때 교도소에 들어가는 건 부수적인 문제고 애초에 출판이 될 때 예.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볼 때는 좀 유해한 그런 것들이 많이 유해하죠. 예. 근데 이제 이에 들어가는 건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니까 좀 더 막 많이 풀려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그 심사 기준이 너무 좀 느슨하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저를 위촉을 하시면 들어가서 좀 세게 하겠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로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예. 만약에 또 본다면은 이 성인들이 아니라 일반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범죄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일반 범죄자들이 나는 성범죄자도 아닌데 내가 이런 거를 볼 권리도 없냐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 또 인권 침해가 될 소지가 예.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성범죄자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이 그 책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교정당국의 조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점점 조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을 만들자, 교도소 반입만은 막자, 아예 출판을 막자 이건데 이 부분 하여튼 좀 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여담입니다만 그 박용진 의원께서도 네. 이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네 번 세 번 갔다 왔죠. 세 번 갔다 오셨잖아요. 의하세요. 그때는 어떤 책 읽으셨어요? 제일 궁금한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비슷해요. 예. 비슷하게 제가 관심 있는 사안들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에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막 들어가는구나. 막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저 때는 그 검열이 되게 심했거든요. 예. 그래서 박용진의 이 사상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예. 각종 사회과학 서적들에 대해서는 계속 못 들어가게 지금은 사실 취하려고. 대학교 강단에서 교과서로 쓰이는 것들도. 그럼요. 예. 그때도 이미 쓰고 있는 것들도 예. 칼 막스와 막스 베버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막스 베버와 칼 막스는 다른데.